네, 그러면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증명에 대한 얘기이고요. Proof Techniques and Meth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증명이라는 챕터는 사실 그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하면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뭔가 자신의 역량을 보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증명의 의미, 그 다음에 접근 방법들, 사실 이게 문제풀이 테크닉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그 다음에 모순, Proof by Contradiction, 직접 증명법, 반례 증명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정확성 입증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요거는 사실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 수업의 내용이어가지고 요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들 이렇게 있네요. 자, 추론을 통한 수학적 증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증명이라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때 혹은 유치원 때 했던 거 생각해봐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집안에 사탕이 있어요. 네, 사탕을 몰래 먹었어. 그러면 애가 동생이나 아니면 다른 식구가 너 이거 먹었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증명해봐. 그러면은 그 증명하는 그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있을 때 그 팩트가 정말 팩트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거. 그 지금 또 모순에 빠졌죠.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또 증명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타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납득 가능하도록 보이는 것. 그게 이제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바탕에 기반을 둔 학문적 탐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인데 되게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회과학을 다루는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논리학이나 이런 증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전엔 되게 싫어했는데 자기가 논문을 쓰려고 보니까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을 더 잘 공부했으면 더 심도 깊게 공부했으면 더 좋았을 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이 증명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학 분야를 가든지 간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법칙을 통해서 주어진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유도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나 논증이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입증하는 작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있죠. 그 논리에 대한 부분들, 그 명제에 대한 거. 그래서 명제에 대한 법칙을 정의했고 그 법칙을 적용해서 증명하는 것들을 우리 이전에 살짝 연습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증명 테크닉들을 볼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proof라고 이야기하죠. 증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엄밀한 입증이나 증명의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들은 각각의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부분들도 문제 해결의 핵심 실마리를 찾아내서 기술한다. 그 다음에 방법론을 구성하면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스케치한다.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이런 형태로 잘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냐면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 이미 예제에 있는 것들은 잘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되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법이
증명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한테 익숙하고 내가 다 외운 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보니까 되게 어렵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공부해서 익숙해질 필요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뻔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수학이나 공학에서의 증명 문제는 P이면 Q와 같은 논리 함축을 증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요 P라는 것이 이제 가정이고 그다음에 Q라는 것을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P이면 가정이 참이면서 이제 그 결론이 참이기 되려면 PQ가 모두 참이거나 아니면 Q에 상관없이 P가 거짓이 되면은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증명 방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직접적인 증명 방법과 간접적인 증명 방법, 기타 증명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직접 증명 방법은 P이면 Q를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표를 사용해 가지고 증명한 것도 보게 되면 사실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전부 다 기입해 가지고 그 다음에 Q를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조건들 다 나열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Q를 뽑아냈으니까 증명이 있게 된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되게 간단한 것. 그러니까 그 P이면 Q라는 것 자체가 true, false로 이렇게 딱 되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수로 논리로만 딱 넘어가면,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그 X가 이제 자연수냐, 정수냐, 유리수냐, 무리수냐, 실수냐 이렇게 확정이 되면 우리는 무한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트루스 테이블 하는 거는 T 혹은 F로만 귀결되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했지, 사실 무리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넘어가면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증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증명을 사용하는데 논리적인 동치를 사용하거나 특수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식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문제 유형에 따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직접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또 간접 증명을 동시에 두 방법 다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좀 편한 것을 찾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책에서는 7가지 증명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수학적 기납법, 모순 증명법, 직접 증명법, 대우 증명법, 존재 증명법, 반례 증명법, 필요 충분 조건 증명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로 따지면은 수학적 기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순 증명법 이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존재와 반례 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어가지고 소개를 하긴 할 건데 문제 유형하고 좀 상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우 증명법 컨트라파스티브 라고 하죠.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필요 충분 조건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요게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보여서 두 개 if and only if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양쪽을 증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용되느냐? 포문을 기술할 때 이 수학적 기납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수학이나 공학에서 새로운 결과를 얻는 방법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연역법과 그 다음에 그 귀납법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연역법은 주어진 사실, 그 다음에 공리들, 엑시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추론한다, 인퍼런스 한다, 혹은 디덕션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사실을 도출할 때 사용을 합니다. 뭐 얘는 이거죠. A는 B면 B이고 B는 C이면 그러면은 A는 C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영역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들 이렇게 보면은 A는 B라는 사실을 알고 B는 C라는 사실을 알아서 결국은 A가 C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우리 집합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도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면 그러면은 A는 C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 다 이 연역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들을 잘 적용해서 그 규칙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는 것이 이제 영역법이라고 한다면, 귀납법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설을 귀납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반적인 규칙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계속 관찰을 해봤더니 이 관찰했던 대상이 어떤 구조적으로 혹은 특성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가 나오는 결론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구조적인 특징이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는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칙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연역법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수학적 귀납법. 명제 P1, P2, P3, Pn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Pn 플러스 1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책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좀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여기에 붙어 있는 subscript가 우리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수열 이렇게 있죠. 수열. 이 수가 넘버죠. 그다음에 열이 시퀀스입니다. 자, 우리가 시퀀스 어떤 사실이 주어졌을 때 시퀀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게 나열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시퀀스를 뭐로 얘기하냐면 카운터블 하게끔 나열할 수 있다. 셀 수 있다. 그래서 자연수를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매핑을 해서 자연수가 0부터 1, 2, 3 점점점 이게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수에서 나타나는 숫자에 대응해서 하나씩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뽑아낸 것을 우리는 수열, 시퀀스다. 이렇게 정의할 거고요. 지금 예를 보면은 P1, P2, P3, P4 이렇게 해서 어떠한 순서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순서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P1이 참이다. P2가 참이다. 지금 여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P1, P2, P3 사이에서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P1은 P2는 P1을 근간으로 두고 있고 P3는 P2를 근간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열처럼 우리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순서적으로 대응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n이 1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첫 구조적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1인 경우 성립하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요게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요게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덕티브 어썸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귀납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귀납 단계 n 플러스 1인 경우에 있어서 성립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 구조적인 특징이 딱 고정되어 있고 그게 이 수열을 계산할 때 자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명제들도 이제 대응되는 명제들도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게 서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만 증가시키면 그거에 따른 대응되는 Pn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동일하니까 n 단계 귀납 과정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보이고 그다음 Pn 플러스 1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만 보이면 그러면은 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그 구조대로 따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야기하는 게 도미노와 계단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뭐 폼은 생각해 보면은 딱 나오죠. 인티저 i는 0부터 그다음에 i가 이제 10보다 작을 때 i 플러스 플러스다 하면은 요게 이제 초기이고 여기가 조건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증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게 하나의 구조가 되는 거죠. 포문을 할 때 요게 베이스 스텝 그 다음에 i가 플러스 플러스 되고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요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요게 i가 1일 때도 동작하고 2일 때도 동작하고 그 다음에 얘가 1000일 때도 동작하고 계속 이제 요 구문은 변함없이 동작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죠. i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n이라고 하는 요 n이라고 했으면 n이 1일 때 동작하나? n이 2일 때도 동작하나? n이 3일 때도 동작하나? n이 100일 때도 동작하나?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은 원래 전부 다 증명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n이 100이든 101이든 다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도미노 건드리면은 뭐 두 번째 도미노 넘어지고 계속 연속해서 넘어지면 n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연속해서 넘어지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딱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단계가 n이 증가할 때 넘어진다라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n 플러스 1번에 대해서도 넘어진다. 중간 그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이면 그게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동일하게 넘어지게 될 거다. 이겁니다. 핵심은 그냥 구조가 구조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를 염두하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식에 대해서도 논리식을 증명할 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하는데 자, 모든 양의 정수 x에 대해서 px가 만족된다. 이걸 보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모든 양의 정수는 무한대잖아요. 개수가 셀 수는 있는 양의 정수니까 셀 수는 있는데 무한대입니다. 일단은 셀 수 있어야 돼요. 카운터블 해야 돼요. 왜냐면 순서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그 대응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운터블 해야 된다는 게 수학적 기납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px에 대해서 대입한 경우 그래서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n일 때까지 전부 다 성립한다. 그래서 베이스 스텝인 p1에 대해서 성립하고 pn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했을 때 pn 플러스 1이 참이면 그러면 논리식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증명하는 거 이렇게 한번 봐보죠. 우리 이것들 그냥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외워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마 외웠을 텐데 자, 시그마 i가 1일 때부터 n까지 i에 대해서 한번 요 시기 지금 보면은 반복되는 구조인지를 증명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게 되면 i가 1일 때 S1에 대해서 베이스 스텝을 증명해 봐요.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에 1 플러스 1이 되고 2가 되죠. 그래서 1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의 N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립하는지를 보이면 그러면은 뭐 여기 밑에 있지만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S의 n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가운데 있는 것은 전부 다 성립된다고 본 거예요. S의 n 플러스 1을 대응시키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죠. 2가 되고 요거를 지금 곱하고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의 2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정리를 하면은 지금 보면은 잘못했어요. 요 제가 잘못 풀었죠. 2분의 n 플러스 1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어야 됐네.
다시 우리 구조적인 측면이니까 S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인 셈이죠. 그잖아요. 시그마라는 것 자체가 다시 정리하면 제가 이쪽에서 정리해 볼게요. S1은 1이고 S2는 1 플러스 2고 3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n 플러스 1은 Sn에 대해서 n 플러스 1을 더하는 셈이죠. 자, 요거는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n 플러스 1이 되고 요게 결국은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쪽 식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쓰다가 결론에 대해서만 딱 써버렸네. 그래서 핵심은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전 단계가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구조적인 식이 뭐냐 보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더한다 라고 했을 때 sn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을 했을 때 요 식을 유도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의했던 구조하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끔 유도되더라가 되겠습니다. 자, 제곱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증명해 보면은 기초 단계 n이 1인 경우에 n 제곱이 되고 6분의 1, 2, 3이 돼서 오른쪽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귀납 과정이 요 위에 있는 식이 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왼쪽은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점점점 n 제곱까지 되는 거고요. 요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식 그대로 매핑되면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풀어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n 제곱 플러스 n의 n 플러스 2의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6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 또 풀면은 n 3승의 그 다음에 n 제곱에 2n 제곱 플러스 2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에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칸이 모자르죠. 자, 그러면은 n 이렇게 3n 제곱 6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러면 n 3승 플러스 9n 제곱 이게 되나요? 이거 대쓰기가 되게 어렵네. 그 다음에 12n이죠. 14n 플러스 6인가요? n3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3n 제곱에 6n 제곱 그 다음에 여기 2n 하고 12가 했으니까 14n 플러스 6 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이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에 2n 플러스 1 요 형태로 만들어내는지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 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요 공통된 부분들 지금 묶어낸다고 지금 묶어져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 n 플러스 1 자, 저는 식을 풀어버렸는데 여기 설명에서는 이게 풀지를 않아 버렸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해주면
여기 있는 요거랑 여기 있는 이거를 공통된 부분이니까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n 하고 n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6n 플러스 1. 그래서 이걸 합쳐버려서 2n 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6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2에 2n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2n 2에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답이 있는 상황에서 요 구조로 이제 유도해 내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구조적인 측면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수에 대한 것들은 우리 컴퓨터 공학 부분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거죠. 여기가 지금 이진 트리, for binary tree에 대해서 최대한 2의 h개의 리프가 리프 노드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루트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루트 노드에서부터 이제 브랜치가 있는데, 바이너리 트리라서 그 가지가 두 개씩만 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full binary tree죠. 그래서 이 full binary tree는 뭐냐면 그 가지가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것을 full binary tre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에 보게 되면은 full binary tree는 밑에서 개수가 가지가 두 개씩만 두 개씩 다 붙는다 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하이트라고 높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1, 2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면은 요 하이트가 주어졌을 때 풀 바이너리 트리의 리프 노드의 개수는 2의 h개이다 라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얘가 보면은 우리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structural induction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구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텐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적인 특징이 이제 그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이제 귀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 귀납 과정에 대해서 증명하게 되면은 이제 인덕티브 스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계산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루트 노드는 보면은 하이트가 0이고, 그 다음에 밑에 가지 그 차일드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0인 경우는 루트 노드 하나만 있으니까 2의 0승 해서 1개로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드 하이트가 n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 증명하는 게 리프 노드, 리프 노드면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리프 노드들이 되겠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2의 n승이다, 이게 됐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하이트가 n 플러스 1이 되면 n 플러스 1이 되면 2의 n 플러스 1이 2의 n 플러스 1개의 리프 노드를 가진다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봐보세요. 요 하나의 리프 노드들이 이렇게 있죠. 리프 노드들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했을 때 우리가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서 바이너리 트리라고 했어요. 바이너리 트리이기 때문에 child는 두 개씩이에요. 그러면 리프 노드당 두 개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전 단계에서 n 하이트가 n일 때 리프 노드의 개수는 2의 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2의 n개의 리프 노드당 2개씩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의 n 곱하기 2개씩이니까 2가 되고, 이거는 2의 n 플러스 1인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럴 인덕션에서 이 구조적인 특징을 찾아가지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n, 제가 중간에 h 대신에 n으로 썼는데 이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포화 이진트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수학적인 귀납법에서 구조적인 귀납법 이렇게 사용한 거고, 우리가 좀 더 명제 앞에서는 그냥 구조를 아예 딱 명시해 줬어요. 뭐 n 시그마 i에 대해서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진트리에 대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n이 4보다 클 때 모든 정수에 대해서 2n이 n 제곱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보자. 여기는 그 구조적인 그 구조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자, n이 4보다 큰 모든 정수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이게 정수라는 거예요. 칸톱을 해야지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n이 4다, 4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n이 4면 가장 작은 정수로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작은 게 n이 4인 거죠. n이 4를 넣으면, 자, 그러면은 2의 요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의 4승이고 16이고 여기에 n 제곱은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그래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귀납 가정에 있어서 여기 성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에 대해서도 성립이 돼야 되죠.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n 플러스 1의 제곱, 요거를 성립하는 거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 n 플러스 1의 제곱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를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보게 되면은 2의 n승 플러스 곱하기 보면은 2의 곱하기 2인 거잖아요. 그래야지 2 곱하기 2의 n승은 2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보면은 이전 단계가 보면은 2의 n승이 n의 제곱이었으니까 당연히 양변에다가 2를 곱해보죠. 다시 얘를 풀어보면은 2 곱하기 2의 n승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식에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양의 정수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등호 그대로 성립을 하죠. 그래서 2 곱하기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n제곱 2의 n이 n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볼게요. 2를 곱하면 2의 n승 2 곱하기 n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면 2는 넘기면 n 플러스 1승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오른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2의 n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n 제곱 더하기 n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n 제곱은 그 보면은 2에 자, n 제곱은 어떻게 되죠? n 제곱은 n 곱하기 n이죠. n 곱하기 n.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n보다는 당연히 n 제곱이 더 크겠죠. 왜냐면 이쪽에서는 n 대신에 n보다 더 작은 2로 치환을 했으니까 n 곱하기 n보다는 2n이 훨씬 더 작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2에 n 그죠? 2에 n 플러스 1을 해도 요거는 이게 성립하지 않겠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있냐면 사실은 n이 4보다 크다 라고 가정했으니까 n이 4를 대입해 보면 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면 정의를 하면 n 제곱이 보면은 2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증명 스텝 몇 개 좀 빼먹었는데 그대로 요 n 제곱을 요걸로 치환을 하면 더 작은 걸로 치환을 하면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n 제곱을 이렇게 딱 살펴보면 n 제곱은 n 곱하기 n이에요. 그래서 요 n 곱하기 n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나? 자, 요 n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네, 요 n에 대해서 더 작은 걸로 대입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n 제곱하고 요 2n 플러스 1에 대해서는 우리 플러스 1에 대해서는 n이 4를 대입해 보면은 그냥 결과가 딱 나오니까 n이 4보다 클 때 요거 그냥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요걸 대입하는 그 과정들 유도해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n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n 곱하기 n이니까 요 앞에 있는 n을 더 작은 걸로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 일단은 거기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n 제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n이 n 제곱보다 작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1 요거 대입하는 거는 사실상 n 제곱 플러스 1을 할 때 n에다가 4를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요 조건 하에서 지금 동작하는 거니까 n4를 집어넣으면 16이고 왼쪽은 16이고 n4를 집어넣으면 8이니까 여기다 1 하나 더 더해봤자 요 부등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2n 플러스 1을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n제곱 플러스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n제곱을 지금 더 작은 걸로 치환을 했으니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로 이제 치환을 해도 부등호는 성립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뽑아내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네. 모순 증명법 이렇게 보면은 프로파일 컨트라딕션인데요. 귀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순 증명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그 구조적 귀납법에서 스트럭처럴 인덕션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 모순증명법은 거의 우리가 모든 컴퓨터 공학에서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그 규律법을 사용하면 될 정도로 일단 이 규律법에 대해서는 잘 이제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문제를 쉽게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되게 유용하고요. 결국 거의 규律법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명제를 부정해 놓고 논리를 전개를 해 나가요. 그 다음에 그 명제를 부정했을 때 그 논리를 전개해 나갔는데 그 안에서 모순을 찾아내면 본래 명제가 사실이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추론에 대해서 보게 되면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이랑 P and not Q가 거짓이 동치라는 거죠. 보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것은 P or not P, not P or Q가 참인 것이랑 P and not Q가 거짓이라는 게 서로 동치 관계거든요. 이 트루스 테이블 이렇게 해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P이면 not P가 참이다 라고 가정해보고 그 결과 모순이 유도되면은 원래 명제가 참이었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그러니까 가정을 true로 놓고 그 다음에 not Q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모순을 유도해내고 P이면 Q가 그러면 자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A,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이면 0보다 크면 A가 1 또는 B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 테크닉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또는 이라는 것 자체가 A가 0이 참이거나 B가 1보다 큰 것이 참이면 이잖아요. 둘 중 하나만 true가 되면 true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or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or를 and가 되면 증명하기가 쉽겠죠. 왜냐면 and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false가 되면 false가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요 and가 되면 두 개가 다 참일 경우에 있어서만 참이 되는 거니까 증명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요. not Q. 그러니까 and not Q. 요게 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not Q가 참이다.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가정이 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고 B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다 and로 묶여 있으니까 두 개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두 개 동시에 다 참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1 and B 1이 되는 거니까요. 두 개 그냥 더해봐요. 양변 다 더해보면 A 플러스 B가 보면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넘기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사항들 그 P를 보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랑 서로 모순이 발견됐죠. 컨트라딕션이죠. 자, 그래서 요게 원래 명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루트 2는 요리수가 아님을 증명해보자. 요리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리수는 m과 n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m과 n은 서로 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된 약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아주 m과 n 형태로 수가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건데, 루트 2가 m, n 이렇게 되면 일단 그 m이 0이 되면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m은 0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m하고 n에 대해서 공통된 그 약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보게 되면 양변을 제곱해요. 그러면 2는 m제곱 분의 n제곱이 되고 두 개 양변에 m제곱을 곱하면 m제곱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n이 보면 n제곱은 2의 m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은 어떤 형태가 됐냐면 n제곱은 짝수네 이렇게 된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n은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짝수, 홀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짝수는 봐봐요. 왜 짝수냐? n제곱이 왜 짝수냐? 만약에 n이 짝수면 n제곱은 짝수가 되고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인데 2의 k 형태로 제곱을 하면 그러면은 2 앞에 뽑아내고 2의 제곱 곱하기 k제곱인데 이거는 2 곱하기 2k제곱 이렇게 뽑아낼 수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우리가 n제곱이 짝수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n이 짝수라는 게 유도가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짝수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게 2의 m제곱이 n이 뭔가 2의 k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의 k로 되게 되면은 m제곱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2 곱하기 m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잠깐만 네 이게 지금 보면은 2의 k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m제곱 하면은 4 곱하기 k제곱이 되고 m제곱은 2 곱하기 k제곱 형태가 되네요. 그러면은 지금 m하고 n이 서로소라는 조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버리면 루트 2는 요리수가 아니다. 요리수는 그 m과 m분의 n 형태로 되고 m은 0이 아니고 m하고 n은 서로소 관계예요. 요게 이제 요만큼이 p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리수가 아니다가 이제 q인데 이 q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그게 그러면 요리수가 아니다 하면 요리수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리수이면서 요 위에 있는 조건에 부합해야 돼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보면은 쭉 표현되면 쭉 읽어보면 이게 그 요리수로 매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 플러스 3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똑같아요. 구조적인 측면이 이렇게 똑같은데 요게 1 플러스 3 루트 2가 그 무리수다. 그러면 그 결론을 부정하면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면 요리수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실수는 요리수와 무리수가 파티션 관계로 되어 있어서 무리수이거나 요리수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n분의 n 이렇게 돼 있고 m은 0이 아니고 m과 n은 서로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넘기면 양변에 1을 빼면 3 루트 2가 되고 m이 되고 n-m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 3을 양변에 나눠주면 루트 2는 3m 플러스 m-m이 되는데 자 그러면 n-m하고 3n 형태로 표현이 되는 요리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앞서 증명할 때 루트 2는 무리수라고 증명했었거든요.
그러면 앞에 정의한 거를 가지고 와서 얘가 무리수였는데 지금 유리수 형태로 표현됐고, 그 다음에 3m m-m 요거는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수라는 건데, 그러면은 앞에서 무리수라고 증명한 게 유리수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n이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n이 2가 아닌 소수인 경우에 n은 반드시 홀수가 됨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n이 자연수다 그러면 0, 1, 2, 점점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2가 아닌 소수는 3, 5, 7, 1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n은 반드시 홀수가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 그러면은 n이 자연수이고 n이 2가 아닌 소수인 경우에 결론인 n 반드시 홀수가 된다. 이걸 부정하면 그러면은 n이 짝수이다 이거죠. 반드시 홀수가 된다 했으니까 홀수 아니면 짝수인 거잖아요. 짝수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짝수다, 짝수라는 거 자체는 n은 이 m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짝수일지는 모르겠는데 2로 표현될 수 있다. 자, 그러면 m이 1인 경우에는 숫자 2가 되는데 n이 1보다 크면, m이 1보다 크거나 뭐 m이 1이거나 결국은 지금 보면은 2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소수가 아니잖아요. 소수는 자기 자신 아니면 1로 이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n은 반드시 홀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직접 증명법 이거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통해 가지고 결론에서 도달하는 건데요. 자, 6x 플러스 9y가 7이면 x 또는 y가 정수가 아닌 것을 증명해봐라 하면은, 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3의 배수니까 2x 플러스 3y는 3분의 7 요 형태로 끌어내고 2x 플러스 3y가 3분의 7이려면 그러면은 2x 플러스 3y가 요게 x가 정수가 아니거나 y가 정수가 아니어야지만 3분의 7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정수가 아니거나 y가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건데, 다시 6x 플러스 9y는 3 곱하기 2x 플러스 3y가 돼요.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2x 플러스 3y는 3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3분의 7은 지금 서로 소죠.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2x 플러스 3y가 얘가 둘 다 정수이면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2x가 유리수이거나 3y가 유리수여야 돼요. 둘 중 하나가, 아니면 둘 다 유리수이거나. 네. 그러면은 2x가 유리수거나 3y가 유리수여야 돼요. 그러면 2분의 x 해서 유리수, y는 3분의 유리수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2분의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 형태에서 2를 나눴더니 유리수가 아니게 되면 그건 유리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눠도 유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요 분모에 있는 분모 분자 이렇게 있으면 분자에 있는 걸로 나누어 떨어져 가지고 유리수가 되겠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정수가 아닌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증명이 됩니다. 자, a가 b보다 클 때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것을 증명해 보라. 자, 일단은 b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큰 경우에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것은 쉽게 유도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a가 b보다 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변에 a를 곱해봐요. 양변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a,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변에 a를 곱해봐. 그러면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봤을 때 a보다 더 작은 b를 대체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a제곱이 더 크겠죠. a보다 더 작은 b를 넣어줬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것은 쉽게 유도해 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절대값의 정의에 따라서 보게 되면 a와 절대값 a, 절대값 b는 0보다 커요. 당연히 0보다 커요. 그럴 때 이제 양변에다가 우리 앞에서 적용했던 요 구조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a를 양변에다가 곱해. 그 다음에 적용해. 이렇게 하면은 요 식을 유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조는 여기 지금 제가 쓴 거랑 똑같아요. 이게 여기 만약에 a하고 b가 0보다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a하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되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고, 절대값이 없이 a나 b 둘 중에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작으면은 0보다 작은 거를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립 안 하는데 여기서는 a하고 b가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두 짝수의 합은 항상 짝수가 됨을 증명해라. 두 짝수 요 생각해 보면은 뭐 a 혹은 b, 2b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요 하면은 a, b라고 했네. 네, 저는 그냥 밑에 걸 안 봐가지고. 자, 그래서 더하면 2에 a 플러스 b 형태가 되니까 짝수가 되는 거죠. 자, 대우증명법, 컨트라 포지티브. 그래서 지금 보면은 p이면 q 하고 not q이면 not p가 서로 대우 관계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래서 not q이면 not p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p이면 q에 대해서 증명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은 not q이면 not p임을 증명해서 그거에 대한 대우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가지고 증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x는 2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론에 대해서 부정해주면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죠. 이거나 이렇게 하면 x는 2 또는 소수가 아니다. 이거 증명해야 되니까 이게 증명하는 게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를 증명을 해버리면, 그러면 x가 2가 아니고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요걸 증명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의에 의해서 소수는 2 또는 홀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성립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성립이 됩니다. 자, 완전수는 소수가 아니다. 완전수는 지금 여기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약수들 중에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들의 합과 같은 수를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자, 1, 2, 3을 더하면 6이 되죠. 그래서 완전수인데, 완전수는 소수가 아니다. 이게 증명해버리면, 소수는 완전수가 아니다. 완전수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소수이면
소수이면 완전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써볼게요. 소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수이면이죠. not q로 생각해 봐야 되니까 not q는 소수이면이 되는 겁니다. q는 소수가 아니다. 이랬으니까. 자, 소수이면 완전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소수이면 소수는 2 또는 그것보다 큰 수죠. 자, 소수 이렇게 하면 소수의 정의를 하게 되면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고 그 외에는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정의를 의하면 1 또는 자기 자신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1 또는 자기 자신이니까 완전수의 정의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빼버린다 했으니까 1로만 남죠. 그러니까 완전수가 아니게 됩니다. 자,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라고 가정하면 n도 짝수임을 증명해보자. 앞에서 있었던 거 제가 이게 했던 건데,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인 만약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걸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제곱이 홀수이다.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그죠? 자, 그러면 n이 홀수이면은 n 플러스 2k 플러스 1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홀수다. 홀수의 특징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양변을 곱해봐요. n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풀면은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형태가 되나요? 2의 k 플러스 1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2가 앞으로 빠져나왔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이니까 이제 그 홀수가 되는 거죠. 어떤 형태에 이게 살펴보니까 요만큼이 정수고 그 다음에 홀수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2k 플러스 1 형태라고 했으니까 요게 딱 떨어집니다. 자, n이 자연수이고 n이 2가 아닌 소수라면 n이 홀수임을 증명해보자. 자, 그러면 n이 짝수이면 n이 홀수이면 이게 q고 그 다음에 n이 2가 아닌 소수가 이제 p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not p는 n이 짝수고 그 다음에 n이 2가 아닌 소수는 not p는 어떻게 되죠? n이 2이거나 n이 2이거나 n이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짝수다 하면은 2의 k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2의 k 형태로 표현되는데 k가 1이면 2가 돼서 n이 2가 되는 거고 k 플러스 1이 k가 1 이상이 되면 그러면은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소수가 아닌 거죠. 쉽게 증명됩니다. 자, 존재증명법 반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px에서 x라는 변수가 가지는 x라는 프리 베리어블을 가지는 명제다라고 했을 때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는 증명 방법입니다. 자, 프리디케이트 로직에 따라서 증명하는 건데 exist x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얘기하는데 px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 딱 찾으면 끝나요. 그래서 증명하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 존재하는 것만 찾으면 끝납니다. 자, 여기 x가 0이 아닌 실수이고 b가 실수일 때 방정식 ax 플러스 b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함을 증명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실 요 그 존재 증명 방법 요거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워낙 뻔해 가지고. 그러니까 존재 증명 방법이 exist 한 거 하나만 딱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 하고요. proof by counter example에서 어떤 명제가 참 또는 거짓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발레를 하나 딱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모순이 되는 간단한 예를 보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for all x 명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무언가 이렇게 명제가 되어 있으면 그럼 그 명제를 만족하지 않는 카운터 이그젬플 하나만 찾으면 그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발레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발레 증명법은 그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exist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exist x 이렇게 하는데 얘를 부정해 버리면은 for all not x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p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x는 p제곱 플러스 1이면 x는 소수이다 라는 명제가 거짓임을 명제가 false임을 증명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양의정수 p에 대해서 x가 소수가 아닌 경우들을 찾아내보자. 찾아내면은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이 되죠. 그래서 뭐 보면은 p가 아닌 거 지금 그냥 넣어보면 되잖아요. 아닌 거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p가 1이면 1 제곱 플러스 1 하면은 x가 2니까 소수네. p가 2면 2 곱하기 2 해서 4 플러스 1이니까 5잖아요. 소수네. 3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9 플러스 1 하니까 10이잖아요. 10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운터 이그젬플 하나 딱 찾아서 이제 끝. 더 이상 하지 않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의하는 게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p가 양의 정수다. 그리고 x는 소수다. 그래서 요 앞에 조건이 하나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발레를 찾아가지고 증명을 한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x 제곱 하고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해보자 하면은 보면은 x에다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은 1보다 크다.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x에다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안 되고 x가 1인 경우에는 되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찾았으니까 카운터 이그젬플 찾아서 증명이 됩니다. 자,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x a제곱이 b제곱이면 a는 b다 라는 것을 거짓임을 증명해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이거는 a는 b이면 a제곱이 b제곱이랑 같다. 요거는 성립이 되는데 요렇게는 성립이 되는데 요렇게는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은 직접 증명법 여기 있는 것처럼 증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a는 1, b는 마이너스 1 그냥 대입해버리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뭐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 if and only if. 그래서 if and only if가 이렇게 양쪽 다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양쪽 다 보이면 되겠습니다. 증명하는 거 이게 넘어갈 거고요. 네. n-1이 짝수임과 n이 홀수임이 동치다 라는 것은 그러면 n-1이 짝수인 경우에 짝수이면 n이 홀수다 요거랑 n이 홀수이면
n-1이 홀수다 라는 것을 두 개 다 증명해야지 동치가 나오는 겁니다. 동치는 두 개 같다. n-1이 짝수라는 거하고 n이 홀수라는 게 같은 거다 라는 걸 증명하려면 n-1이 짝수 가정상이 n-1이 짝수일 때 결론 n이 홀수가 돼야 되고 n이 홀수라는 가정하에서 n-1이 짝수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돼서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증명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일단은 어떤 형태로 증명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떤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어떤 명제 형태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위성을 쓰는데 이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을 쏜다, 위성을 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엔진 예를 들어서 엔진의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엔진에서 어떤 특정한 센서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가 계속 탐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 탐지한 게 100도를 넘어서면 그러면은 쿨링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쿨링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짜지려면 어떤 특정 변수에 이 값이 들어가겠죠. 이 특정 변수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쿨링 시스템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왜냐면 1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1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99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변수 A에 대해서 이 A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if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되나요? 쿨링 시스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if A가 100일 때 쿨링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두 개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1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A의 100도가 넘어가면 쿨링 시스템이 동작합니다. 2번 시스템은 A가 딱 100도가 되면 쿨링 시스템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게 더 잘 짰다, 어떤 게 사용자의 의도한 거랑 똑같으냐 이건데 2번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이 가정한 바는 어떤 거냐면 A라는 게 온도가 연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00과 같을 때 쿨링 시스템이 동작하게끔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가 100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가 97, 98, 99, 100 요거를 거쳐서 온다. 일종의 수학적 기납법처럼 이걸 거쳐서 오기 때문에 무조건 요 100은 한 번은 거쳐야 돼.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A는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100을 넘어서 값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100이 A의 값이 100보다 100을 거치지 않고 100보다 큰 경우에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쿨링 시스템이 동작하지만 2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9, 101 이렇게 딱 떠버리면 그러면은 동작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이 떨어지거나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명을 할 때 이런 요구사항을 주는 거죠. 쿨링 시스템은 절대
100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주고, 그 다음에 2번, 1번 이렇게 보면은 2번인 케이스에 카운터 이그젬플 하나 이게 딱 만들어낼 수 있죠. 뭐냐면 A의 값이 98, 99, 101 이렇게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쿨링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 패스 하나 뽑아낸 거잖아요. 카운터 이그젬플 하나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플로우를 보면 시퀀셜 스테이트먼트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분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반복문 이터레이티브하게 폼문, while문 조건에 부합할 때 동안 이렇게 반복하는 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unconditional transfer statement 고트문 같은 경우 혹은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입증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입증해 보이는 거, 폼은 이렇게 있는데 수학적 기납법 사용해서 쓰는 거 이렇게 했었고요. 앞에서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를 찾는다 하는 것도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의 반복론 이렇게 있는데요. 잘못 적용하면 플로우를 잘못 적용해 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 주의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분야 자체가, 그리고 만드는 대상 자체가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이제 그 사람이 없이도 동작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을 어떤 분야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많이 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적게 대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증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완숙도를 얘기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증명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빨리 만들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이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질 관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그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버그들 때문에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제 품질 이슈들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증명법이 여러분들 근간에 딱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진국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성숙도, 완숙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핵심 지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그 관련돼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문제도 한번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